그 동원공과대학의 그 이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그 방화 부문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방화 부문 이번에 처음 나오시는 팀 계세요? 처음 나오는 팀. 이때까지 자기 팀이 아니에요. 어느 학교세요?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쪽 한서대학. 한서대학교요? 신생팀이 두 팀인데. 예, 교수님 그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5년도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를 관련해가지고 안전 교육을 하게 된 동원공과대학의 이상훈입니다. 여기 그림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날씨가 맑으면은 좋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기후상 그 자작자동차 대회 할 때 비 올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작 자동차 대회에 참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를 고려해가지고 비 오는 걸 고려해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그 자작자동차 대회 Q&A 나온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42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6건 정도가 Q&A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가하시는 모든 학생분하고 팀 관계자한테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 Q&A가 적다는 의미가 이 자작자동차 대회가 성숙하고 있다는 거고 규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동의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그 전례를 봤을 때는 규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숙지를 하고 그 바하 쪽은 좀 정착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 사항을 보면 역시 이제 그 롤케이지에 관한 질문이 한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데 그 많은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롤케이지의 설계나 제작이 잘못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롤케이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뭘까요? 드라이버 안전 보호죠. 그래서 롤케이지의 설계나 제작이 규정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그 페널티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롤케이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그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12년도부터 뭐 지금 쭉 보게 되면 바하 쪽에 한 100팀 이상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그 참석하시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여러분의 가장 큰 불만이 정적 검사에 대해서 그 타임 딜레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뭐 불만은 접수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불만 해소가 좀 어렵다고 뭐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바하 쪽에 이제 정책 검사를 할 때는 그 심사위원 두 분이 1조가 돼가지고 1조, 2조, 3조가 그 바하 차량의 규정에 있는 거를 분리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조에서 이제 통과한 차량은 2조로 넘어가서 이제 규정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고, 다음에 2조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3조에서 규정 검사를 받은 후에 그 스티커를 이제 발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1조에 통과 못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아무튼 뭐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하 대회에 참석을 할 때 우선 목적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참가에 의의를 두는 건지 아니면 입상을 목표로 할 건지 아니면 입상 중에서도 뭐 그랑프리를 목표로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팀에서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하 쪽의 경기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이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구 1이라든지 내구 2를 다 뛰어야지 뛰는 경우에 입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구 1이라든지 내구 2를 다 완주를 못하면은 못하고도 입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입상이라든지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완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다 공유하고 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은 중간 레카차가 자주 왔다 갔다 버리죠. 그래서 차를 설계하고 제작을 하실 때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1등급이면은 뭐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조 심사위원이 있고 2조 심사위원이 있고 3조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런 테크니컬 이베레이션 이제 시트가 있는 거죠. 인스트럭션 시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항목들은 1차에서 통과 못하게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까맣게 처리되어 있는 것들의 대부분의 사항들은 롤케이지라든지 아니면 주행 중에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인스펙션 시트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을 할 때 규정집을 참고하게 되시죠? 규정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대회에 참여하는데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규정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정집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이 롤케이지 형상에 관한 용어라든지 그림 같은 것을 제작하고 설계할 때 잘 참고를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가 있은 후에 뭐 새로운 것은 없거든요. 기존에 있던 게 조금 발전하고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추가가 되고 쭉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발전을 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뭐 논외로 치고요. 어쨌든 규정집에서 있는 사항들이 문자로 된 것이 이해하고 하기가 어렵고 판정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판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리고 바하 쪽에 팀이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은 팀장이 있을 거고 뭐 설계 담당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역할이 분담이 돼 있을 텐데 그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규정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해석하는 것이 꼭 100% 맞을 거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규정집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 읽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고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생활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합하게 보는 일종의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하 쪽에 보게 되면은 차량 검사하고 제동하고 소음 검사가 있게 되겠죠. 다음에 드라이버 안전 검사가 있고 탈출 검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적 시험이고, 이것을 차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스티커 하나를 받고 제동 검사를 통해 스티커 2개를 받아서 그게 조합이 돼야지만 이제 가속 오토크로스 경기라든지 내구 경기 1이라든지 내구 경기 2를 이제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작년의 경우를 관람석에서 찍은 트랙의 바하 경기의 트랙을 찍은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트랙에 물이 차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규정집 외에 이것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연료 계통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글이라든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바하 경기에 대해서 경기를 이루는 차량에 대해서 사진 같은 거라든지 자료 같은 것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한번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롤케이지 뒤에 칸막이가 있는데 이거 엔진하고 드라이버하고 보호하는 거고, 요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트벨트 구멍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안에 이쪽 엔진 쪽에서 어떤 불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다 밀봉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네? 그러니까 각 대회마다 차량 시합에 뛸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틀리니까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뛰려는 대회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대회에서 규정이 어떤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소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화기가 있게 되죠. 여기에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하는 바하 경기에서 어떤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정 없이는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이제 앞에 이제 범퍼가 요 바퀴를 싸고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우리가 사이즈는 잴 수 없지만 지금 요 규정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보완 없이는 정청학회가 주최하는 방학 경쟁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경기에서는 뛸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경기 차량의 규정을 보게 되면은 일반 차량은 230k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개조 차량은 720km, 최저 지상고는 여기 부분이 이제 120mm 이상이 되고, 차량 폭은 1620mm 이하고, 모든 바퀴가 차체 안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범퍼가 차체를 범퍼 안에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에 그러니까 그 무게에 대해서는 정체 검사하기 전에 무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고, 저희 학회에서 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뭐 공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그 안전이라든지 중요한 거에 관련된 거는 규정을 잘 읽어보고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그 휠은 뭐 스틸 휠 알루미늄 다 되고요. 타이어는 레디얼 타이어고, 그리고 제동 장치에 관해서 2014년도 규정에는 여기에 그 디스크가 하나, 둘, 셋, 넷으로 그 제동하는 것만이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뒷바퀴의 가운데 그 디스크를 해가지고 캘리퍼에 그 패드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이제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그 네 바퀴 휠을 동시에 뭐 제어하지 않는다고 않고, 이 뒷바퀴에 그 디스크를 달아가지고 제동하는 것도 경기 진행이라든지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규정을 좀 바꿨죠. 4휠 동시가 아니라 4휠 혹은 3축 제어도 가능하다라고 바꿨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러니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 우천인 경우에 그 제동을 할 때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는데 2014년도까지는 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우천시에는 뒷차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동등의 크기를 2014년도보다 사이즈를 크게 했으니까 이 규정을 확인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드라이버 보호 구조에서 이 롤케이지에 대한 그 참고 형상이 나와 있고, 롤케이지 멤버에 대한 그 용어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그 사진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롤케이지하고 그 차체를 만드는 한 사진의 그 예를 보여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 규정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롤케이지에 사용하는 파이프라고 되어 있죠. 파이프를 용어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그 중공축이겠어요? 중실축이겠어요? 파이프라는 것이 그 영어인데 뭐 어쨌든 중공축이겠어요? 중실축이겠어요? 가운데 비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파이프라는 거를 이제 그 중실축이냐 중공축이냐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는 중공축이라고 볼 수 있고, 파이프의 형상은 어떨 것 같아요? 파이프라는 용어 자체가 형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원형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각은 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집에 이렇게 그 파이프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형상적으로는 단면을 봤을 때는 원형인 거고, 그 중실축이 아니라 중공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그러니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경하고 두께에 대해서 하고 요거는 롤케이지에 대해서 운전자 안전보호를 위해서 좀 크고 두꺼운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패널이고요. 또 하나 2014년도하고 바뀐 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동장치 쪽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고요. 다음에 안전벨트 쪽에서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 퀵 릴리스 해가지고 4점씩으로 하는 시트벨트에서 3점씩 안전벨트 또 허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뭐 사이즈라든지 여기 어태치먼트 하는 거는 요거는 바뀐 게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방화벽이 있고요. 엔진 쪽하고 드라이버를 어떤 위계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이 있는 거고, 소화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마스터 스위치가 있고, 범퍼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벽이 있고 이 파이프라든지 바가 이런 형태로 걸리는 것을 우리는 외팔보라고 하죠. 외팔보라고 합니다. 외팔보는 외부의 충격에서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자작장차 대회에서는 이 범퍼가 외팔보 형식으로 차량에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외팔보는 이렇게 이게 벽이라고 한다면 한 점에서 지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작장차에서는 4점 지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기 범퍼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차치하고 지지가 되고요, 이쪽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4점 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은 뭐 125cc고 동력 전달 장치 체인 형태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동력 전달 장치에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인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메쉬가 가지고 있는 거로 해야 될 거고요. 보호판은 두께가 1.5mm 이상의 철판을 가지고 밴딩하고 절곡해가지고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연료장치도 뭐 별 그거 없고요. 그리고 시간을 측정해야 되니까 트랜스펀더 홀더가 필요하고요. 근데 올해는 연비대회가 없으니까 데이터 로깅 플레이트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 이 트랜스펀더 홀더만 자작차에 설치를 하시면 되고, 트랜스펀더 홀더가 자작차에 어떤 식으로 위치해야 되는지는 규정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자작장차의 차량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가하는 팀하고 팀원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규정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최소한의 사항이고요.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그리고 실격이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에 관한 것이 규정을 벗어났냐 그러면은 그것은 실격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을 할 때 성능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은 규정을 여러분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규정에서 그 최소한의 것만 규정했기 때문에 벗어나서 그 여러분의 뭐 그 창의성이라든지 그 각 팀의 환경을 고려할 수 있고 여러분 임의대로 해서 편한 대로 편한 쪽으로 해석하도록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해도 되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편한 방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서 해야지만 그 정책 검사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